네, 이번 평창 올림픽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급 다자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외교적인 의미도 각별한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말고도 외교적 의미도 각별하다고 보입니다. 21개국에서 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고요? 네, 일단은 뭐 아베 총리가 오고 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오고 중국에서는 이제 상무위원이 오는데 네. 폐막식 때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23개 나라로 정리되는 것이 21개 나라, 21개국이죠. 거기서 26명의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네. 참석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이들에 대한 리셉션이 있겠죠. 그럼 이제 양자 외교받으라 다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 만나서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다자 외교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그런 만찬이나 정상회담 등으로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뭐 프랑스 대통령도 오지 않고 조금 인사 리스트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과 3, 4주 전까지만 해도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흥행될까 말까, 숙박시설이 다 찰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그 고민은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이 정상급 외교 이 숫자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미리 실패를 예단하고 폄하하고 격하하는 거는 좀 지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선수단이 많이 오고 실제 젊은 선수들이 어떤 기량 펼치고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됐는데 선수단은 보냈는데 북한에서 더 고위급 깜짝 임사가 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지난달 9일에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에서 합의 사항인데 네. 다 오고 내일 일단 예술단 선발대가 오고 모레 예술단 본단이 오고 7일날 응원단 뭐 태권도 선수단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8일날 이제 그 강릉에서 첫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이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가장 관심이 높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단장에 누가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폐막식 하루 전날 통보를 했어요. 그때도 이 과정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용어만 다르지만 우리가 대표단을 선수기간 보내겠다. 그럼 언제 보내겠냐라고 했는데 폐막식 전날 당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네. 당시 최룡의 노동당 비서 뭐 김양건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왔죠. 역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자기들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공동 입장 이전까지일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북한이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 수 있는 카드가 소멸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관심을 극대화시킬 것이 언제냐라고 보겠죠. 특히 지금 미국이나 일본 주변국들이 특히 육자회담, 과거 육자회담 관련국들이 누가 올 것인지 몇 면이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지금 8일이 개막식 전날이지 않습니까? 네. 8일 즈음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할 수 개막식 있는 거죠. 전날 깜짝 발표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뭐냐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올림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 림파 올림픽 휴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 올림픽 유엔 총회에서 그 올림픽 기간 D-7일 끝나고 7일 이걸 영어로 올림픽 트루스라 그러는데 평화의 축전이니까 이 기간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보고 이 동력을 살려서 남북 한반도 평화라든가 그 북미 대화의 기초 초석으로 가보자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누가 오냐면 부통령이 오고 마이크 펜스 총리가 부통령이 오죠. 오죠. 네. 그러면 그 급에 맞춰서 북한도 어느 정도
고위급 인사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IOC 위원이고 또 선수들 보냈으니까 어떤 격을 맞춰서 오는 것이 이 실제 고위급 뭐 리셉션장에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네. 어느 정도 속내를 서로가 알 수 있는 뭐 이런 게서 높은 사람이 올수록 좋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이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추론보다도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어떤 청와대의 일종의 기대 섞인 희망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지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북한의 인사를 특정하자면 누구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뭐 정상국 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란 국가 수반 역할을 네. 하는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올해 94이십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고령이시네요. 불가능했죠.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최룡의 지금 권력설 사실상 노동당 부위원장 네. 언급이 있는데 제재 대상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김영철 그 통전부장 대남업무라는 역시 그 사람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실권 네. 여기는 백두혈통은 아직 제재 대상 북한에 있던 어떤 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 안 되는데 그런데 단점이 국제무대 경험이 거의 없다. 나이도 어리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으로 온다라는 전제에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기간에 어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유예 사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최룡해라는 인물이 어떤 제재 국면을 한 번에 한해서 예외를 둔다. 뭐 이번에 우리 전세기 마식령 갈 때 방식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요. 북한 만약에 고위급 인사가 와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라든가 네. 대구두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북한은 정치 구조상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걸 다 결정하지 그 뒤에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정책 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라는 그렇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이 갖는 우리로서는 딜레마일 수도 있죠. 그래도 북한에서 깜짝 고위급 인사가 방남을 한다면 미국에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북미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런 구도를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죠. 네. 왜냐하면 이 개막식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그 정상급 인사를 상대로 한 리셉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장홍 IOC 의원이 입국을 했습니다만은 기타 등등 고위급 인사가 한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펼쳐졌죠. 오늘 외신들을 보면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이 피츠버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도시에서 한 연설에서 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간다.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성급한 북미 접촉의 성급한 기대를 차단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이미 이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태도가 없으면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를 계속 비췄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사실 아베 총리 역시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림픽 끝나면 바로 한미 군사훈련 재개하라 이렇게 요청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북핵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와 어떤 동맹 차원에서 생각과 주변국 각국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먹구름이 끼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평화 올림픽을 바라보는 우리와 미국 측의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외신 사진에 보면은 책상에 흑백 사진 하나를 놓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선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인물이고 원래 그 청교도적인 분위기였었는데 원래 젊어서는 민주당 쪽을 지지하다가 본인이 이게 정치 성향을 바꿨다라고 했고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보수층으로 부른 티파티, 보스턴 티파티 이쪽에 그쪽 계열의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 네. 이 인사가 어떤 공화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의 그 표심을 잃는 발언을 잘 안 해요, 평소에. 잘 안 하는 데다가 또 인터뷰도 좀 일부러 나 있지만 이게 경향성을 보면은 보수 언론들하고 지난달 말에도 폭스뉴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네. 경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태도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도 어떤 실질적인 만남에서도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우려가 하필 개막식 하루 전날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치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갑자기 북미 관계의 구도가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열병식 구도, 네. 전략적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이런 어떤 약간의 보이지 않는 대치 가능성이 높은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 손에는 평화 카드를 들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라는. 네. 또 다른 한 손에는 비수를 들었다. 그거는 열병식이라는 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병식이 작년 4월 10처럼 뭐 김일성 생일 105주년 이런 게 아니라 북한군 창군 본인들이 준 70주년이에요. 굉장히 의미부여를 해서 이 한겨울에 추운데 열병식 준비를 15만 명이 참가해서 했거든요. 북한이 또 이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군 총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군인은 어디나 북한 체제에 있어서의 북한군은 북한 체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겠죠. 발언을 한다라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찬물을 끼얹는 여망이 되겠죠. 또 다른 거는 어떤 신형 무기 체계들이 그 열병식 퍼레이드를 통해서 공개했을 때 이 네. 부분이 역시 외신 기자들 눈에선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했느냐 보면 자기들도 제재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는 이거는 우리 정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요. 한편은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2월 8일 날 열병식도 해야 되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설을 할 때요. 네. 끝나고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게 사실은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도발을 튀어오르지 못한 억제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 난감할 수 있는데 어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상수로 놓고 봐야 됩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한미동맹의 기본화에서 국제사회 공조 틀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잠시 연기했겠지 북한이 요구한 대로 영원한 중단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역시 군사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고 실직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가 전하는 신호를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중립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을 기반한 이것이 네. 어떤 등가의 원칙으로 중립이다 비중입니다 경도됐다라고 보다도 사실은 한미동맹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남북관계에 임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한미 동맹의 기반을 둔 또 평화 올림픽이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김주환 YTN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